네, 반갑습니다. 2025년 분양 예정 물량. 이런 거 정리해 주시는 분도 잘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정리해 주신 분들이 종종 있곤 했는데요. 너무 어, 명확하지 않죠. 너무 불명확합니다. 얼마나 분양을 할 수 있을지 종잡을 수 없습니다. 뭐 연초에 예정되어 있던 물량의 뭐 40% 정도 분양을 하면 좀 제법하는 거다. 근데 한창 때는 어땠습니까? 연초에 예정되어 있던 물량이 막 70% 이렇게 분양을 해버리니까 분양 물량이 뭐 한 3만 5천 개에 달하고 막 이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저는 뉴스 나오는 걸로 캡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 찾아보니까 아포유, 아포유.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막 서로 막 헐뜯고 신고하고 뭐 이거 유튜브 수익 창출 정지되고 막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 것 같습니다. 분양 예정 물량인데요. 상인 센트럴자이 올해 분양하려나? 전체 1498세대 중에서 900여 세대 정도 일반 분양으로 되지 않나 싶은데요. 음, 아무튼 24년도에 분양 못하고 밀려 나온 것들, 24년도에는 5000세대 정도 분양을 했고요. 분양 못하고 밀려 나온 애들 쌓이고 쌓여서 지금 또 18,000개입니다. 이 중에서 아마 작년에도 요 숫자는 비슷했을 거예요. 18,000개 중에서 5,400개를 분양했다. 그러면 대략 30%. 분위기가 안 좋은 시절이 맞긴 맞았구나. 이런 느낌이고요. 올해도 마찬가지. 이렇게 그동안 밀리고 밀려서 분양 못했던 것들 분양을 하나씩 또 해나가겠죠. 지방 미분양도 매입해주고 한다는데 또 분양해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25년도 1월, 2월, 3월 어느덧 벌써 3월인데요. 한 500개 정도 분양을 했는데 다 죽을 쓰고 있더라. 다 제대로 힘을 받지 못하는 모습. 자, 요거 계속 쌓여옵니다. 요 자료는 부동산 R114, 부동산 R114에 가면 분양 예정되어 있는 목록들이 있거든요. 올해는 몇 개 나오진 않았습니다. 막 중복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거른다고 걸렀습니다. 혹시 영상 시청하시고 분양 예정된 곳 아시는 분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여기에 계속 자료를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 매도 물량은 지금 1,400개 중반, 1,400개 중반. 그동안 워낙 입주를 많이 해버려서요. 분양권 매물 자체는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분양권 거래량도 더불어 같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양새고요. 동네별로 한번 살펴보시면 최근에는 북구의 읍내동 입주를 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거의 다 이제 이 동네들이 기존에는 분양권이 다 있던 동네들이었는데 거의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거의 다 입주를 다 해버렸습니다. 신암동 그 많던 것들도 시간이 지나니까 입주를 하기는 다 했습니다. 뭐 서울 분위기는 좋아진다고 하는데 대구 매수 의지수는 이 몇 년째입니까? 이게 2022년 요맘때부터라고 치더라도 20 아래로 떨어졌던 게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3년째 바닥을 계속 기고 있다. 매수 심리가 살아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 시청 조회수만 줄어드나 뭐 어떻게 되나 싶어서 찾아가 봤습니다. 대구의 대표적인 부동산 커뮤니티 맛동산. 자, 회원수는 93,000명.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요거 한 7만 명쯤 넘어가겠네요. 한 2년 전쯤에 7만 명 넘어가겠네요. 이랬는데요. 분위기가 너무 식어버리면서 그렇습니다. 뭐 요런 카페들이야. 요런 광고들로 유지를 해 나가는 것이고 저는 뭐 조회수라든지 아니면 뭐 쿠팡 좀 사주세요. 이런 걸로 유명하고 다 똑같습니다. 카페 활동 내역을 보면은 조회해받는 멤버 수, 요 전체 조회 멤버 수는 게시글 한 개당 조회한 일평균 멤버 수, 게시글 수는 한 1000개 정도 나오고, 조회해받는 멤버 수는 평균적으로 400명. 하루에 활동하는 사람이 그 모든 글을 다 읽지는 않을 테니까, 뭐 이런 글 올라오면은 한 서너 개당 한 개씩 읽어보나요? 한 5개당 한 개씩? 그렇게 치면은 곱하기 5 정도 하면은 2,000명 정도 관심을 가지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조금 더 많이 잡아도 될 것 같고요. 뭐 3,000명, 4,000명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활동하는 사람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다. 대구 태닌텐 회원수 30만에 달하는데요. 대다수는 이제 활동을 중단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광고로 먹고 사는 곳입니다. 누군가가 여기 커버리지라는 분이 이렇게 글을 올려주시면요. 글 조회수가 한 1000개에 달합니다. 막 이렇게 제가 요건 조금 이른 시간에 캡처를 했는데 이 조회수가 뭐 1000, 2000 이렇게 나오는데요. 근데 댓글을 사람들이 쓰지 않습니다. 뭐 분이 반등 좀 하고 이런 시장에서는 그래도 뭐 어디 반등했네요. 뭐 어디 분위기 좋네요. 뭐 좋네요. 뭐 거래량 좋네요. 뭐 이런 글이라도 있었는데 그 글들마저도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5년 3월 달에 페이지 뷰수, 활동 회원수 한번 볼게요. 2만 명 정도, 이제 2만 5천 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는 3만 3천 명, 2년 전에는 4만 명, 3년 전에는 5만 명, 4년 전에는 6만 명 이렇습니다. 이 대구 아파트 매물 증가하는 모습, 제가 여기 층위를 따라서 나눠서 뭐 2만, 2만 5천, 3만, 3만 5천, 4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물수는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는 숫자는 완전 우하향하고 있다. 그럼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 사람 숫자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 조금 더 거슬러 가보면요. 2014년도에 활동했던 사람들 숫자나 비슷합니다. 이때는 부동산 커뮤니티가 이제 조금 막 활성화되려고 하던 시기였고 지금은 꺾였죠. 정말 피크아웃 부동산 커뮤니티. 요거가 꼭대기네요. 예, 피크아웃 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다 이런 사람들 다 먹고 살려고 다 광고 유치하고 합니다. 저도 먹고 살기 위한 수단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매도 물량 4만 2천 개에 달할 정도로 맞죠? 매물은 계속해서 증가해 나가고 사람들의 관심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전세 물량 5,500개, 전세 물량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래 거래량도 많이 늘었고 하지만 월세 물량은 그닥 줄어드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월세 그래도 근래에는 늘었거든요. 자, 아파트 거래량 제가 어제 거래량 증가 80% 이런 제목을 달아봤었는데요. 이건 서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은 어떤가? 대구,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등 찾아봤는데요. 서울만 거래량 80% 증가지 나머지는 대다수 40% 증가. 물론 인천은 약간의 더 후광을 받긴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가 40% 증가에 그치더라. 하지만 누군가는 대구도 1월 대비 거래량이 180% 증가했다고 합니다. 1월의 거래량은요 1300건이었거든요. 2월 달의 예상 거래량은 저는 1750건 보지만 많으면 1800건까지도 나옵니다. 1300에서 1800으로 바뀌었다. 이건 몇 퍼센트 증가인가요? 이게 80% 증가인가요? 1300에 80%면은 8이는 8, 8, 3은 1000건 정도 되네요. 2300건 정도 나와주면은 2300건 나와주면은 거래량이 180%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800건의 거래량이 나왔단 말은 1300에서 거래량이 40% 정도. 예, 40% 정도 증가하면은 1800건이 되죠. 서울만 저렇지 또 서울 전체가 또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까지도 계속 드렸습니다. 내일 모레쯤에 주말 브리핑 올릴 건데요. 오늘 데이터를 뽑다 보니까 좀 재미난 사실들이 발견되더라고요. 그거는 월요일쯤에 오늘이 토요일, 월요일 날 영상을 예약 업로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고가 아파트 거래 줄어드는 거 요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오늘의 실거래 가격도 한번 체크해 보면은 자, 오늘 제일 비싸게 거래된 게 수로퍼입니다. 수로퍼 9평 7억 1,500. 이게 오늘 거래된 것 중에서 가장 비싼 겁니다. 고점이 10억을 넘었던 곳. 그 다음 브라운스톤 법원은 6억 8천. 고점이 9억이었던 곳. 6억 8천. 이게 오늘 비싸게 거래된 아파트란 말이죠. 그 외에 뭐 남산자의 하늘채, 그리고 센트럴 빌더파크, 얘도 막 7억 넘어가고 신고가고 분양가 자체가 엄청 높거든요. 대단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뭐 그닥 특별한 것이 없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힐스테이트 감삼센트럴 6억 전후.
또 전세가를 보면 이게 사실 그닥입니다. 전세가 오르네요, 매매가 오르겠네요, 이런 게 아닙니다. 네, 몇 가지 축전용 화성 파크들이나 인근에 있는 곳이니까요. 이 가격이 올랐다고 표시된 곳들 보시면은 힐스테이트 버머센트럴 4억 5천, 이 동네는 분양가 전세가율 50% 정도 되는 동네거든요. 그러면 아파트가 9억 정도 하나? 9억보다 조금 더 비싸죠. 그렇게 치면 전세가 최근 2년입니다. 최근 2년과 비교했을 때 높은 가액이 나 있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표시되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는 곳들을 보면은 그닥이죠. 수성,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27층 이 정도 되면 매매 가격이 뭐 6억 한 초중반 6억 3천 4천 뭐 그 정도 가격 될 텐데요. 전세가율 50% 조금 넘어서는 정도, 그 정도 수준. 죽전용 화상파크들은 얘도 매매가 뭐 6억 전후 5억 중반은 넘어갈 테죠. 전세가율이 조금 높은 게 나왔다 싶어가지고 찾아봐도 그닥 특별하지 않습니다. 골드클래스터 센텀 매매 가격 6억 전후였죠. 요거 보시면은 전세 가격이 3억. 6억짜리 아파트도 전세가율이 50%밖에 안 됩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전세가가 강하다? 개소리입니다. 힐스테이트 대시양 도남, 요거는 이제 뭐 국제학교 다니거나 이러면은 뭐 괜찮은 물건 있으면 사가지고 잠깐 살다 나오는 거 관계없는 것 같고요. 100% 조금 더 넘어가는 가액을 보더라도 이안 동대구 이런 것도 전세가율 한 70% 정도, 60한 5%, 한 67% 보통 고 가격대 4억 한 5천 정도 하는 아파트 되면은 고 가격대 나오거든요. 전세가 오르네요 하지만 그 특별한 거 없습니다. 전세가만 살펴봐도 이 편한 세상 범어 근래 아파트 거래 없죠. 한두 건 거래 나왔을 때 사람들 얼마나 입을 많이 댔습니까? 한 7억 넘어가는 거래 가액이 찍히는 순간 갑자기 거래가 절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사람조차도 없습니다. 2억 8,500. 그러면 매매 가격은 한 6억? 6억 그 정도? 근데 7억을 넘어갔다? 좀 선 넘었네. 그냥 요 정도로 표현하고 말지만 뭐 전세 가격 변동이 매매 가격 변동을 불러일으킬 만큼 대단하지 않더라. 이 가격들 보시죠. 노란색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아직 올랐다고 하는데 이거밖에 안 돼? 그런 느낌일 겁니다. 성당내면 38평이 2억 5천입니다. 38평이. 그러면 역산해서 매매 가격을 한번 추정해 보면 4억 되기도 힘들 만한 그런 전세 가격입니다. 올랐다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이진 케이스빌 뭐 3억 중반, 뭐 3억 7천, 8천 이런 매매 가격이 나오는데요. 전세가에 보면 2억 3천. 전세가율 같은 거 한번 계산해 보시면 참고가 되시겠습니다. 그 외에도 대다수 평균적인 전세 가격, 그럼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안 되더라. 아이고 댓글 남겨주시네요. 전세 10년 만약에님 별로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뭐 임대차 입법 관련해서도 어제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뭐 계약갱신 청구권이니 그 의미 없습니다. 지금 전혀 의미 없는 시장이고요. 뭐 5% 상한률 그것도 사실 의미가 없고요. 정말 필요한 것은 그 3법의 마지막 전월세 신고제. 그게 신고되고 거래가 실제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좀 투명해져야 됩니다. 근데 그게 결국 과세의 수단으로 되면은 집값에 영향을 그거는 분명히 미칩니다. 과세. 지금 세금 안 고쳐서 당장에 국민연금 뭐 개혁안 통과되면은 뭐 9% 부담하는 요율이 13%로 올라가면서 갑자기 내 월급에서 매달 10몇만 원을 더 떼가는 13만 원 더 떼간다고 하던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돈 뜯어갑니다. 저 과세 수단이 될까봐 그걸 꽁꽁 막고 계속 유예를 하고 있는데 아마 올해도 또 유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결국 뭐 또 이것뿐만 아니고 뭐 정부세 기준을 바꾼다든지 어떻게 해서 지방주택을 매입하게 하고 결국 저는 이번에 물건을 뭐 투자 목적이 되었건 이번에 다주택자의 길을 택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그 세부담을 종부세는 깎이지만 뭐 세율을 올린다든지 어디서 돈 빼가겠습니까? 과거 농경 시대에는 이 농민들한테
예, 농민들한테 엄청 이게 다 빼갔지 않습니까? 시대 지금 아파트 여기가 대다수가 부가 다 몰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삥을 뜯어 가야 된다. 여기서 삥을 뜯어 가야 된다. 네, 사선 선생님 반갑습니다. 어이고. 음, 실거래 가격. 그래서 이 고가의 아파트 비중이 줄어드는 것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맞죠? 많이 줄어들었죠. 24년 초반 분위기일 정도로 왜 서울의 초고가는 살아난다고 하는데 수성구의 초고가는 안 살아나는 걸까요? 수성구 초고가 살아나는 현상 그딴 거 없습니다. 오히려 거래가 가뭄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 계속 말씀을 드리고요. 더샵 리비테르 5억 7천 요 가격 보면 조금 빠진 느낌 있나요? 조금 빠진 느낌 있죠. 6억 조금 더 넘어가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다사역 요 신축도 5억 더샵 리비테르 29평이가 좀 건너뛰고요. 대신 센트럴 자이 4억 8천 이게 떨어졌을 때 무섭게 떨어졌었는데 오를 때도 무섭게 올랐었거든요. 여전히 고점 대비 30% 하락한 가격을 점하고 있고요. 동대구 지역도 신축 4억 8천 또 인기 선호하는 지역 쪽은 뭐 6억을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동대구 반도유브로가 오늘 실거래가가 있었나요? 요 찾아보는 거는 매니저님이 우리 영상 빨리 제가 오늘 브리핑은 빨리 끝내고 뒷부분에 같이 살펴보고 제가 잘라서 나중에 편집본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너무 긴 영상 올려놓어서도 너무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기도 그렇고요. 뭐 전세 뭐 30년에도 아무 시잘데기 없는 거 아무 시잘데기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누가 뭐 민주당이 발의했니 또 뭐 국민의 힘이 발의했니 뭐 이런 이야기 할지 모르지만 그마저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세천 한라 비발디 제 시청자분도 여기 세천 쪽에 맞죠? 세천 쪽에 예전에 하시고 이제 보지 마시라 보지 마시라 뭐 그 가격은 뭐 별반 그때랑 차이가 없는 상태 언제 사든 뭐 지금 저는 언제 사든 실거주라면 언제 사든 상관없다. 근데 대출을 많이 끼고 사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사가지고요. 3억짜리 집 사가지고 1년 지났는데 집값 1,000만 원 빠졌다. 한 5년 살았는데 집값 5천만 원 빠졌다. 한 개도 억울할 거 없습니다. 뭐 월세 살아도 그 돈 나가고 전세 살아도 그 돈 나가고 다 뭐 고만고만합니다. 다만 내가 돈을 많이 투자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손실률은 조금 더 적어야 되겠죠. 월세 사는데 1,000만 원 들어갔다면 전세 살았으면 한 800만 원 지불하고 내 집 가지고 있었으면 그래도 한 500만 원 정도, 그 정도는 든다고 생각하고 사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앞자리 3억대 아래로 내려오니까 앞자리가 다 육자죠. 네. 야, 어디 당근마켓에서 매물을 한 개 봤는데 와 옛날에 엄청난 곳이었습니다. 그 중학교 때 친구 집에 그 놀러를 갔는데 아무튼 친구 방이 어마무시했습니다. 얼마나 크든지. 근데 그 뭐 60 몇 평 되는 이런 아파트였는데 지금 가격이 얼마? 4억? 그 고점 과거의 고점은 있고 이제 그 실용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사실 분은 사셔서 나가시고 요또 딱 보면 또요 댓글창에 보면은 또 민주당은 생각해보고 정책을 추진해야지. 이거 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저는 미치는 영향 한 개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살고 나가고 들어오고 이런 문제 때문에 소송이 발생할 수는 있죠. 근데 그 2 플러스 2 때문에 일어나는 소송보다요, 뭐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가지고 일어나는 소송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수치화해서 나타내 놓으면은 아, 2 플러스 2 그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분명히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10년 할애비가 와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실거래 가격 요 정도까지만 살펴보고요. 고가 아파트 비중 많이 떨어져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분양권도 작년에는 이맘때 한 200, 거의 300건 가까이 거래가 됐잖아요. 거래량이 반토막 났습니다. 왜? 작년에는 매물이 한 3,000개 정도 있었고, 지금은 매물이 한 1,500개 정도 있고, 매물 자체가 많지 않다. 전세 거래량 850건, 매매 거래량, 전세 거래량 비율이 비슷하고요. 전세 가격 대구는 오히려 빠지고 있네요. 올해 빠지고 있네요.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물론 2년 전 대비했을 때는 조금 오르긴 했지만 이것이 집값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 이 부분도 편하죠. 이게 금리하고 제일 영향이 많지, 뭐 임대차 법인이 나발이니 그딴 거 다 필요가 없더라. 아니, 임대차법 시행되고 나서 오히려 고가의 전세 사는 사람 비중은 줄어들었다? 전세 가격도 빠졌다? 이거 왜 뭐지 이거? 금리하고 더 깊은 관계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내용 여기까지입니다.